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아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고속도로에 차를 세웠다가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이 정말 중요하고도 골치 아픈 법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나도 피해자인데 왜 내가 돈을 물어줘야 합니까? 실제로 한 운전자가 터뜨린 이 억울한 한마디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자, 여기 A씨가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 사고 현장에 딱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시다시피 빙판길이잖아요. 차가 미끄러지면서 주행차로 한가운데에 겨우 멈춰섰습니다. 이건 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A씨가 막 경황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했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오던 B씨의 트럭이 A씨의 차를 그냥 그대로 들이받아버립니다. 결국 이게 대형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진 거죠. 누가 봐도 A씨는 이 2차 사고의 명백한 피해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뒤에서 박은 트럭 운전자 B씨의 보험사가 오히려 A씨한테 사고 책임이 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네? 내가 박혔는데 나한테 소송을 건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더 헷갈리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번엔 C씨인데요. 이분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오던 D씨의 차가 와서 들이받은 겁니다. 심지어 뒤에서 들이받은 운전자 D씨는요, 무면허였고요. 소주를 3분의 2병이나 마신 만취 상태였습니다. 와, 이 정도면 뭐 볼 것도 없이 100% D씨 잘못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마 지금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무면허의 음주운전 차량에 와서 박았는데 가만히 서 있던 차에 무슨 잘못이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법원의 판단은 우리 생각과 정말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고를 판단할 때 그냥 누가 뒤에서 박았네? 이것만 보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 두 가지를 던집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든 답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그 차가 거기에 멈춰 서 있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왜 멈췄는지 그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앞에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멈춘 건지, 아니면 운전자 본인의 과실, 예를 들어 졸음운전이나 차 고장 때문에 멈춘 건지, 이걸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좋아, 멈춘 건 알겠는데 멈춘 다음에 뭘 했는가? 법은 운전자가 차를 세운 뒤에 어떤 안전조치를 취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질문이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언뜻 보면 서로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이 법률 퍼즐을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갈립니다. 한쪽 판례를 보면 앞에 다른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멈춘 거랑 그 뒤에 일어난 2차 사고는 서로 별개의 사건이다. 그래서 멈춘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다른 판례에서는 만약에 멈추게 된 이후에 운전자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뒤에 일어난 2차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거죠. 왜 멈췄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이 판결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그럼 아까 그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갓길에 서 있던 C씨 사건의 충격적인 결론을 한번 보시죠. 자, 결과를 보세요. 법원은 무면허에 만취운전한 D씨의 과실을 85%로 봤습니다. 그런데요, 갓길에 그냥 서 있던 C씨에게도 무려 15%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최악의 운전자였는데도 멈춰있던 차가 완전히 결백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5%의 책임은요, 실제 돈으로 계산하니까 약 1,429만 원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사고 당했는데 오히려 1,400만 원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된 거예요. 아니, 대체 왜요? 법원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C씨는 차를 세운 뒤에 비상등도 안 켰고 안전 삼각대도 설치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뒤에서 쌩쌩 달려오는 다른 차들한테 나 여기 위험하게 멈춰 서 있어요 라는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게 법에서 말하는 C씨의 과실이었던 겁니다. 법원의 시각을 아주 쉽게 보여주는 비유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복도 한가운데 누가 커다란 짐을 그냥 놔뒀어요. 그걸 못 보고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진 사람도 물론 조심하지 않은 잘못이 있겠죠. 하지만 아무런 표시도 없이 위험하게 짐을 놔둔 사람, 책임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고속도로 위에 경고 없이 멈춰선 차가 바로 그 복도 한가운데에 놓인 짐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위험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문제점에서 벗어나서 내 몸과 내 재산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요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고속도로에 멈추게 되면 이 5단계는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첫째, 멈추는 그 순간 바로 비상등부터 켜세요. 둘째, 트렁크 열어서 안전 삼각대를 꺼내 차 뒤쪽으로 최소 100m 이상 걸어가서 설치하세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절대 차 안에 있지 마세요. 무조건 가드레일 밖에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119나 도로공사의 도움을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꼭 저장해두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착각들입니다. 에이, 갓길인데 안전하겠지. 나는 피해자니까 알아서들 피하겠지. 그리고 저쪽이 음주운전인데 설마 나한테 과실이 있겠어? 같은 생각들이요. 이제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실히 아시겠죠? 이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 그냥 사진 찍듯이 저장해두세요. 비상등, 삼각대, 대피, 신고, 영상 확보.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정말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 멈춰선 내 차는요, 더 이상 그냥 차가 아니에요. 뒤에서 오는 운전자들한테는 목숨을 위협하는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알리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그리고 도덕적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바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차 트렁크에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모두 지켜줄 수 있는 그 안전 삼각대가 정말로 있습니까?